네, 안녕하세요. 우드스탁입니다. 어제, 어젠가, 그젠가, 그제구나. 나스닥 ETF 운영 신호를 만들 때, 일반, 보통 다른 사람들은 상승 쪽에만 주목을 하죠. 아무래도 나스닥은 계속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제가 20년 동안 나스닥 하락 신호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렸죠. 이제 하락 쪽은 어느 정도 선방을 해주고, 선방 정도가 아니죠. 승률 50%에 수익비 사면 5 이상이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상승 ETF 쪽에서 운영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고민할 게 별로 없더라고. 그래서 큰 틀로 한번 잡아봤어요. 어떻게 했냐면 나스닥 ETF는 나스닥 100은 항상 올라가고 있었는데 어떤 일정한 수익을 거둔 상태에서는 잠시 쉬어주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뭐 최저가가 아니라 이런 건 그냥 너무 많이 올랐으면 좀 쉬자. 그래서 수익 리밸런싱 후 휴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조건? 좀 이따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당연한 얘기 같은데 우리 중고등학교 때 물리 시간에 그거 배운 적 있어요. 뉴턴의 법칙 가지고 뭐 관성. 관성이 주식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돼요. 관성은 이격도에도 적용이 되고 다 적용돼. 뭐예요? 관성을 가장 쉽게 제가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태엽식 자동차 있잖아요. 태엽식 자동차. 그렇게 쫙 당겨가지고 탕 넣으면 쭉 가다 딱 멈추죠. 그러면 다시 가려면 한번 당겨줘야 되죠.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 ETF 쪽에는 제가 중간 청산도 안 넣고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그냥 조건이 되면 진입해라. ETF 배수도 다 지정을 해놓고 자동으로. 일단 볼까요? 자, 지난 시간에 제가 하락 ETF 쪽으로 보여드렸죠. 지난 20년 동안입니다. 20년 동안 하락 ETF로 베팅을 했어도 나쁘지 않은 수익을 가져가죠. 근데 좀 이따 이제 상승 쪽도 보여줄 건데 하락은 이렇게 막 크게 나오진 않네, 그죠? 그래도 뭐가 좋다 그랬죠? 진입했을 때 승률이 55%고 절반이 넘는데 보통 자동 매매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승률보다 중요한 게 수익비라고. 손익비. 일반적으로 그 자동 매매 쪽 만드시는 분들 생각하는 게 이게 될 로직인가 안 될 로직인가 생각을 할 때 승률 40%에 평균 손익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손익비가 2만 넘어가도 성공한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락 ETF 같은 경우 지난 20년간 승률은 50%가 넘었고 평균 손익비가 4. 이게 무슨 뜻이냐면 4.4죠. 평균 손실보다 4배 이상 높다는 거예요. 제가 시스템 매매 많이 만들어 왔는데 4 넘어간 거 처음 봤거든. 그런데 이거는 제가 처음에 이걸 보여드렸던 게
남들은 다 하락 ETF를 이야기 안 하는데 왜 하락 ETF는 하락 쪽에 베팅하는 ETF는 지난 20년 보잖아요. 그럼 계속 마이너스예요. 우하향을 그리는데 상승할 수 있다는 거 보여준 거예요. 해치의 개념이라고 그러죠. 일종의. 그리고 처음 그 하락 ETF 쪽 얘기할 때 4, 5. 근데 매수 쪽에서는 그렇지 않았죠. 물론 수익은 훨씬 더 크지만 하락 ETF만 운영했을 때도 지난 20년간 수익률은 900%가 넘어가요. 자, 근데 상승 쪽으로 가볼게요. 지난번에 분명 볼 때는 평균 손익은 4가 넘고 4가 채 안 됐을 거예요. 그리고 승률은 50% 이상, 뭐 30 몇 프로 이렇게 됐을 거예요. 관성을 법칙을 넣어보니까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죠. 어떻게 뒤바뀌었어요? 승률 55%, 하락이랑 비슷하죠. 근데 손익비가 9.27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승률은 50%라도 평균 손실 대비 평균 수익이 9배가 넘는다는 거예요. 전 실수 매매면서 4 넘는 것도 처음 봤는데 9 넘는 것도 이번에 처음 봤어요. 그만큼 나스닥이 좋다는 거죠. 근데 이 9가 안 넘어간 걸 떠나서 나스닥이 혹시나 하락할 수도 있죠. 당연히. 어떻게? 요때처럼 2008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금융위기. 금융위기 때 그러면 내가 진입을 했는데 손가락 쭉쭉 빨고 있을 수는 없잖아. 2008년 당연히 수익이 안 나죠. 매수 쪽은. 근데 매도 쪽에서 수익을 내주는데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어마무시하게 수익비를 높이면서 올라간다는 거죠. 평균 손익비를. 승률은 50%밖에 안 되지만 50%밖에? 50% 넘기는 거 만드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제가 딱 하루 동안에 해본 거는 수익을 내고 관상법칙에 따라서 잠깐 쉬어주자 했어요. 그러면 그 쉬어주자의 구간을 얼마를 잡는가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딱 한 줄 넣었어요. 필터라고 그러죠. 이거 넣었어요. 이게 뭐냐면 8개 이상 들어갔다는 건 풀로 다 들어갔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총 5개 조건을 넣는다고 그랬죠. 거기에서 배수까지 넣고 배수까지 감안해서 풀로 들어가서 50일이 안 되면 풀로 들어가서 청산을 끝내놓은 상태에서 50일 정도는 쉬자는 거예요. 그 기간이 뭐냐? 장난감 자동차, 테이프식 장난감 자동차의 뒤로 끌어지는 구간. 제가 보니까 50일이 적당해요. 아무것도 안 났어요. 딱 그 조건만 넣으니까 평균 손익비가 9가 넘어가요. 9배 이상 넘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같이 하고 싶다는 회원님이랑 통화하면서 한 달 후 정도라고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좀 더 빨라질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 매수 쪽에서는 ETF 중간 청사를 안 넣었어요. 넣으면서 뭐가 좋은지 볼 건데 넣으면 어떻게 변하냐면 지금은 중간 청산을 넣지 않고 조건이 바뀌면 그냥 청산하는 걸만 넣어놨거든요. 이렇게 되면 내 중간 청산을 넣게 되면 수익은 좀 줄어요. 근데 승률은 거의 70%까지 올라갈 거예요. 아마. 평균 선입비 때 약간 줄겠죠. 그래서 그게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제가 한번 시뮬레이션을 더 해보려고. 그럼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아니 예스트레이드에서는 나스닥 ETF 제공을 안 하는데 그래서 나스닥 100에다 적겠다 그러지. 나스닥 100이 얼추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니까.
큰 수익을 낸 다음엔 잠깐 쉬어주자. 이해가 하시겠죠? 저도 하다가 그냥 딱 저 한 줄 넣었는데, 아까 뭐야 이거, 요거 딱 한 줄 넣었는데 평균 손익비가 9가 넘어가길래 5 아래에 있던 게 9가 넘어가길래 저도 깜짝 놀라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